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임신하게 되었고, 제 임신 소식을 시댁에 처음 알려들었을 때 축하한다는 말보다 신우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신우가 첫째라 그런지 아니면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부모님들이 엄청 아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우가 평범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신우가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결혼도 조금 미뤄지기도 했었고요. 그냥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남편은 36살, 신우는 39살입니다. 신우는 34세 결혼했다가 2년 정도 살다 이혼했다고 들었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던데 명절날 언뜻 듣기로는 신우네 시댁 사람들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결혼 후 분가해서 지낸 게 아니라 합가해서 지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든 분가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다며 자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신우랑 시어머니를 만나면 예전 시댁 사람들 욕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지난 일인데 저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신우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지내고 있었고 가끔 시댁에 가면 신우랑 음식도 해먹으며 나름 괜찮은 관계였는데 근데 신우 나이가 39살이 되니 시어머님도 걱정이 많아지셨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냐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남자들은 유부남아니면 신우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제가 소개해주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가 선자리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도 내심 서로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신우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신우가 취직 준비를 하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남자랑 연애하게 되었다더군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니 공무원이 맞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공무원 사위라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신우가 결혼할 수 있다니 무조건 다행이라 생각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 나이는 42살이라고 했고요. 한번 다녀온 남자인가 싶었는데 결혼한 적도 없고 딸린 애들도 없고 그냥 노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한다고. 신우의 전 남편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혼 잘했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났으니 조상님이 도왔다며 어머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땐 정말 저희 시댁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겹경사도 이런 겹경사가 없다면서 이제야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거라고 하셨죠. 그땐 저도 시어머님과 함께 좋아했었고요. 태어날 아이가 복덩이가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템명도 복덩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태어날 복덩이를 위해서 천천히 아가방도 꾸며놓고 집에서 아이랑 함께 지낼 생각을 하며 엄마가 될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지냈었는데 그 기대감이 작년 여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우가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한데 보태줄 수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신우에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남편과도 이야기했던 게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저희 사정에 1,0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거나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1,000만 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님은 듣자마자 그걸로 집을 어찌 구하냐며 한숨부터 쉬셨으니까요. 그 순간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저도 얼굴이 굳어버렸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냐고, 이 정도 집은 얼마면 구하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전세금 3억 8천 넣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어머님이 기겁하며 놀라시더니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전세금으로 그렇게나 넣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시댁 근처에는 이보다 더 큰 집도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순간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지방이고 저희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 지낼 수도 없는데 결혼하고 4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저러시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신우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늙어가고 있다면서 자꾸 저희 집 전세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 돈이 다 저희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넣은 돈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을 결혼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저러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만삭인 제 앞에서 1시간 내내 한숨만 쉬다가 가셨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제가 붙잡아 놓고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내가 그런 한숨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더니 자기가 나중에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신우가 올해 39살이 되어서 마흔이 코앞이라 더 그러시는 것 같으니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요. 저에게는 분명 잘 말씀드리고 왔다고 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니 저에게 집으로 옮겨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잘 찾아보면 더 좋은 가격의 집이 있지 않겠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둘러둘러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살던 집을 줄이라는 거였어요. 집을 줄여서 결혼자금으로 보태달라고 하셨네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싫다고 했어요. 뭉그적거리면서 대답했다가는 살던 집도 빼앗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투가 확 바뀌시더니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이 먹어가는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가족이 맞긴 맞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땐 저도 이판사판이라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신우의 힘든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게다가 얼마 뒤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집을 줄여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또 쉬시더니 내가 참 똑똑한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고 하시며 곧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을 줄일 생각도 없고 다시는 우리 사는 집을 나눈다 어쩐다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힘든 대로 결혼해 살아야지. 우리 무슨 돈보따리 위해서 결혼했냐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신우가 낸 축의금만큼만 해주겠다고 1,000만 원 해주겠다는 일도 없던 일로 하기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이야기해버렸어요. 남편이 좀 확실하게 알겠다고 해주면 저도 안심했을 텐데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어서 제가 더 독하게 잘라 이야기했고요. 그대로 남편이 신우 걱정만 하면 제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집 부부들은 아이 낳으면 큰 집으로 옮길 생각부터 하는데 우리는 살던 집을 줄여가냐고, 여기서 더 줄여가면 무슨 원룸에서 아이 키울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한 듯 싶었네요. 시어머니께 연락도 없고 남편도 더는 신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나 생각했고 출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아이 생각만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출산까지 잘 마쳤고요. 친정부모님이 산후조리원 등록해준다고 하셔서 출산 후 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들어갔어요. 시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신우 이야기 하실까봐 뭐가 되었든 일단 버티기만 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친정집으로 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이 오기 전에 집안 정리도 좀 하고 더 깨끗하게 준비해야겠다면서 일단 친정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친정으로 왔고요. 친정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거지식한 남편이 갑자기 융통성 있게 저러는 것도 이상했고 그 조그만 집에 무슨 정리할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마치고 곧바로 저희 집으로 가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늘어났길래 남편이 저러는지 직접 보려고 했어요. 빌라 앞에 도착해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놓여 있었고요.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불안한 마음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간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랑 집 보러 온 부부가 있었고요. 방에서는 저희 시어머님이 웃으며 나오시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았고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집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자 전세 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시어머님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대체 왜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들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면서 누이가 공경에 빠지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서 저에게 구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경은 누가 공경에 빠졌냐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살고 있는 집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손주가 태어난 건 아시냐고 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괜찮은 가격의 전셋집을 찾게 돼서 옮기려고 했었다고. 나중에 산후조리 마치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집주인하고 연락하자마자 집 보러 바로 올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바로 왔겠냐고, 왜 이 집이 인기가 많겠냐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 사람들이 저리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나 없을 때 그런 결정을 해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신우 재혼은 알아서 하게 두자고 마지막으로 잘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또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다음 날 그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남편이 연락한 적 없었다고 했고 취소한다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하길래 그때 저도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눠주는 걸 그렇게나 좋아하는 남편이니 일단 남편부터 돌려주는 게 맞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제가 직접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셨고 방에 있던 신우도 불만 섞인 얼굴로 나오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전달해드렸고 어머님 말씀대로 집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옮겨갈 그 집에 남편이 머물 공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도 그 옆에 같이 놨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집 정리 끝나면 이혼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요즘 며느리들은 아주 시부모를 우습게 본다고 이혼 서류 흔들면서 대들면 누가 속을 줄 아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신우 이혼하기로 했을 때 어땠냐고. 신우는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저보고 잘못했다고 신우 결혼은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그런 남편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네요. 신뢰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아내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 남자랑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겠냐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네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옆에서 말리시더니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리려 했다고 말씀드리자 저보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도 저처럼 충격받으신 듯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시댁 사람들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나와야죠. 그래서 얼마 전 갈라섰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시댁 쪽에서 그 어떤 연락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독하게 갈라섰고 위자료는 2천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내 결혼식 직전엔 신우가 이혼하더니 이젠 신우 결혼 직전에 내가 이혼하는구나 싶고 결국 나만 고생하다 나온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대로 신우 결혼식 이야기가 전혀 없길래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가 만나던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서 돌아온 자식들과 다시 예전처럼 저희 시어머님 행복하시겠죠.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냥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손주 소리하며 와도 만날 생각 없네요. 부서진 신뢰를 어찌 다시 만들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